네, 안녕하세요. 이제 파트 2, 우리 화폐 시간 같이 공부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재무관리 공부하시다가요, 많은 분들이, 재미없어. 뭐, 재무관리가 뭐 이런 거야. 굉장히 이제 재미없게 만드는 파트가 사실은 화폐 시간 같이예요. 뭐 좀 여러분들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이 요 대학생분들이 많으세요. 뭐 취업 준비도 하시고. 그러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희 어떤 학창 시절이. 그러면서 우리 보시면 학창 시절 때 수학을 공부해요. 이제 고등학교 하면은 너무 수학을 이제 포기하게 된 계기가 집합 공부하다가 왜 이렇게 재미가 없냐 하면서 이렇게 포기를 해요. 재무관리를 공부하면서 포기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 화폐 시간 같이 해요. 이게 도대체 뭐야 도대체. 돈 계산하고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왜 배우는지 알아야 돼요. 왜 화폐의 시간 가치를 배우냐. 요 공식 기억나죠? 요 공식은 제가 첫 시간에 그랬어요. 재무관리를 공부하면서 평생 따라다닌다고. 제가 이제 학원에서 강의할 때는요, 이 공식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공식이 지금은 공식처럼 보이는데 어느 순간 그 매트릭스 보면은 막 이렇게 모든 그 사물이 코딩이 소스로 보이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 순간이 오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공식 자체가 내 마음속으로 확 달려들면, 그래서 딱 안착하면 그때 여러분은 최소한 수험이라는 측면에서 내 재무관리는 내 친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보시면 재무관리를 우리가 왜 배운다고 했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업가치 극대화가 어떤 재무관리 공부의 목표다, 뭐 이런 거예요. 뭐 좀 말이 좀 우습긴 하지만 전 그냥 다들 이렇게 쓰니까 할게요. 그래서 기업가치라는 건 어떤 거냐? 우리가 이제 아직은 좀 아니지만 뒤에 가면요, 가격하고 가치에 대한 차이를 배워요. 우리가 기업 가격 극대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기업 가치 극대화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가격은요, 우리가 이제 수요 곡선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디맨드 커브, 서플라이 커브. 그래서 시장에서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가격이에요. 가격은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이에요. 그 다음에 또 현재 시점 혹은 과거. 왜냐면 이미 형성된 거니까요. 가치는요,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예상치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가격을 배우는 게 아니라 가치를 배워요. 기업 가치를 극대화한다며. 그래. 그러면은 기업 가치를 계산해봐. 계산을 해봐야서 그 금액을 알아야 뭐 극대화를 시키든 뭐 극소화를 시키든 뭘 할 거 아니야. 즉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는 그 변수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야 뭐 어떻게 해서 기업 가치를 극대화 시키는 걸 배울 거 아니야.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인데, 이 가치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이에요. 가치의 정의가 뭐냐? 이게 가치예요. 내가 어떤 자산을 보유하면서 얻게 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에요. 우리가 이제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미래의 어떤 기대 효용인 거죠. 내가 어떤 자산을 보유하면서 얻게 되는 기대 효용인 거예요. 근데 효용이라는 게 굉장히 어떤 주관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보이게 하는 게 요 수식이에요. 즉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을 영속기업이라고 가정해요. 자, 그러면은 기업이 이때 만들어졌어요. 1년, 2년, 그래서 연속 무한대 기간 동안 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 기업에 투자했어. 그러면 이 기업을 내가 보유하는 거예요. 그럼 미래에 현금 흐름이 생길 거 아니에요. 캐시플로우 1, 캐시플로우 2, 캐시플로우 무한대까지. 이 미래에 발생하는 모든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예요. 그래서 화폐의 시가치를 왜 배우냐면요,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려면 기업이란 건 굉장히 지금 가치는 건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의 가치를 계산해야 돼요. 즉 뭐냐, 10년 후에 이 기업을 보유하면 1년에 100억씩 돈이 들어온대. 지금 앞으로 1년 동안 돈 들어오는 거는 50억씩 매년 돈이 들어오는데, 야, 그럼 50억씩 돈 들어오는 게 더 큰 거야? 100억씩 돈 들어오는 게 더 큰 거야? 왜냐면 돈에 우리가 절대 무언가를 비교하려면요, 절대적인 크기가 아니라 일관성 있게 비교해야 되잖아요. 돈의 크기를 비교하려면 모든 조건을 동일화시킨 다음에 단순히 절대값만 가지고 비교를 해야지 그게 맞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50억이랑
10년 후에 100억이 오른. 절대값만 비교되는 게 아니라 시점도 달라요. 그러니까 시점을 일치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언제 살아요? 현재를 사는 사람이에요. 현재를 살기 때문에 이 돈의 가치를 비교하려면 일반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의 돈의 가치가 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가치를 좀 더 많이 써요. 자, 그래서 기업 가치는 이렇게 계산해요. 요 수식으로. 그럼 요 수식은 전부 다 T는 1기라는 건, 그렇죠? 내가 지금 기업을 소유하고 있으면 당장 내일부터 혹은 내년부터, 그죠? 미래에 벌어들일 돈이에요. T는 0이라는 걸 우리가 얘기하면 얘는 지금 당장, 과거 약간 개념이고, T는 1기, 그죠? 내일, 뭐 내년, 뭐 한 달 후, 이게 미래 개념이에요. 즉, 그래서 요 수식만 보더라도 요 기업가치 극대화라는 말 자체를 요 수식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왜 배우냐? 화폐 시장 가치. 재무관리에서는 가치 평가하는 걸 배워요. 재무관리라고 써놓고요. 다른 말로 쓰면 저는 가치 평가라고 읽어요. 재무관리를 써놓고 읽어봐라. 가치 평가. 왜냐면 CAPM 다 가치 평가예요. 자산 가격 결정 모형. MM, 그죠? 부채 기업의 가치와 무부채 기업의 가치. 자본 구조가 다름에 있어서 기업 가치가 어떻게 변하느냐. 다 가치예요. 옵션 프라이싱, 그죠? 옵션 가치를 계산해요. 선물의 균형 가격. 물론 이제 곁가지로 다른 것들도 배우는데 메인은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이 가치를 평가할 줄 알아야지 어떤 변수가 어떻게 영향을 주니까 경영자는 그럼 그 변수를 어떻게 해라. 이런 이제 의사결정이나 방향성이라는 게 잡힐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치라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다 미래지향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화폐의 시간 가치라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학 공부를 해요. 뭐 중학교 수학이든 고등학교 수학이든 뭐 대학교 수학이든. 그러면 구구단위나 사칙연산은 좀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 화폐의 시장 가치가요. 이러한 가치 평가라는 개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기 전에 사칙연산을 공부하는 것과 같은 그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폐의 시장 가치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물론 시험 문제상으로 본다면 뭐 회계사 기준으로는 화폐 시장 가치가 이렇게 자주 출제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25년부터 우리가 이제 회계사 문제가 경영학 중에 이제 80%가 재무관리라서 24문제가 나와요. 제가 보니까 화폐 시장 가치는 평균적으로 0.5문제에서 1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면 1년에 한 문제 정도, 경년으로 한 문제 정도, 이 정도의 빈도로 출제되는 토픽이라고 보여요. 물론 이게 그러니까 토픽적으로는 많이 출제되는 건 아니지만 얘를 모르면 어떤 문제를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2차 시험에서는 뭐 중요하진 않아요. 대신 이제 간혹가다 잊어버릴 만하면 이제 출제되는 그 정도예요. 그래서 한 번씩 보죠. 뭐 여러분 보시면 뭐 화폐 시장 가치라는 게 있는데 그 내용들을 이제 이자율 구성이라는 챕터가 포함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뛰어넘었어요. 자, 일단은 얘는 우리 암기합시다. 피셔 방정식. 요 피셔라는 사람이 경제학자인데 우리가 이제 재무관리 공부하면서요 굉장히 자주 등장해요. 저도 굳이 이 사람 이름을 찾아보지 않았는데 요 나중에 보면은 그 피셔, 블랙 피셔, 그죠? 뭐 피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동일인인지, 그죠? 다른 사람 이름만 같은 건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자주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요 피셔 방정식은 이거 좀 중요하니까 우리가 외워두세요. 자, 얘는 외워두세요. 지금 뭐냐면 R이라는 게요, 우리가 명목이자율이에요. 그다음에 요 스몰 R, 얘는 실질이자율, 파이는 기대 물가 상승률. 사실 여기서는 엄밀히 따지면 요 R은 뭐냐? 우리가 이제 무위험 이자율이라고 불러요. 무위험 이자율. 아직은 우리가 위험에 대한 것들을 배우지 않아가지고 뭐 그냥 잘 모를 수 있지만 이 강의를 기본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최소 입문을 들었거나 학교에서 재무관리를 한 학기나 두 학기를 수강하셨다는 걸 저 전제로 해요. 이 무위험 이자율인데 그 무위험 이자율 중에 명목 무위험 이자율이에요. 이런 명목 무위험 이자율은 명목 실질 이자율과 물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볼게요. 명목이라는 거랑 실질이라는 거 차이. 회계사 준비하시면 당연히 경제학도 보시지만 경제학에서 말하는 변수들은요 별다른 언급이 없는 다 실질 변수예요. 재무관리에서 언급하는 모든 변수는요
별다른 언급이 없는 한 다 명목 변수예요. 명목과 실질은 이런 거예요. 지금 새우깡 얼마니? 지금 내가 몰라요. 저도 카드로 맨날 계산하니까 실제 얼마인지 몰라. 한 1,500원이라고 쳐볼게요. 야, 그래? 저 어릴 때는요, 새우깡 하나에 50원이었어요. 야, 그러면 뭐예요? 제 어릴 때 물가, 예를 들어 요때가 1970년이라고 해요. 1970년에는 새우깡 하나에 50원이었어. 근데 지금 1,500원이야. 야, 그러면 실제 현재 새우깡은 얼마의 가치가 있냐? 이거를 이렇게 1,500원짜리를 그 얘기는 1970년도에 현재 1,500원과 1970년도에 50원이 서로 같은 가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중간에 요 차이만큼 1,450원은 심플하게 계산하면 물가죠, 물가. 그것처럼 실질이라는 건요, 물가 요인들을 제거하고 본 거예요. 실질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요, 어떤 기준 연도라는 게 필요해요. 어떤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 20년 전에 월급을 10만 원 받았어. 그래? 그럼 이 월급이 현재 시점에서는 얼마일까? 그럼 그동안에 이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가지고 20년 전에 10만 원이라는 월급을 현재 시점에서의 화폐 가치로 계산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그러면은 현재 시점에서의 화폐 가치로 계산한 건 명목. 이 명목이라는 거 안에는 물가라는 것들이 이미 반영돼 있어요. 자, 이런 차이예요. 그래서 요 공식은요, 되게 자주 나와요. 그래서 여기 얘는 외워두세요. 피셔 방정식. 자, 그럼 이런 이자율이라는 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크게 네 가지 변수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시차 선호, 실물 투자 기회. 그래서 시차 선호하고 실물 투자 기회를 합친 걸 실질 이자율. 거기다가 물가까지 넣으면 명목 이자율. 거기다가 우리가 불확실성까지 위험 프리미엄을 넣으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할인율, 이자율. 얘네들은 동의어예요. 그래서 어떤 맥락에서는 할인율이다 그러고 어떤 맥락에서는 이자율이라 그러고 뭐 뒤에도 가면 어떤 맥락에서는 요구 수익률이라고 그러고 어떤 맥락에서는 투자 수익률이라고 그러고 어떤 맥락에서는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고 하여튼 굉장히 다양한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요 네 가지의 변수에 의해서 이자율이 구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네 가지의 변수를 내가 다 알아야 되냐? 이런 게 있다 정도예요. 이게 뭐 크게 우리가 수업 목적으로도 별로 안 중요하니까 이건 또 경제학에서 더 관심 있는 내용이지 재무학 쪽에서는 이쪽에는 좀 덜 관심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자, 우리가 현재 가치하고 미래 가치를 볼게요. 현재 가치는요, 약어로도 알아죠. 저희가 보시면 present value, present value. 이거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현재 가치예요. 미래 가치는 FB라고 하죠. future value. 현재 가치는요, 현재 시점에서 가치를 계산하는 게 현재 가치예요. 예를 들어, 야, 10년 후에 1억이 지금 시점에서는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 이거 보는 게 현재 가치예요. 그럼 반면에 미래 가치는, 그렇죠? 야, 지금 1억이 10년 후에는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 이게 미래 가치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현재 가치, 미래 가치가 있다는 건요, 시점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타임머신처럼 미래로 갔다가 과거로 갔다가 이렇게 이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돈의 가치를 계산할 때는 지금 시점에서 가치를 계산하냐, 어떤 미래의 특정 시점에서의 가치를 계산하냐에 따라서 돈의 가치가 달라요. 그래서 돈을 비교하려면 가치 평가를 하잖아요. 이 가치 평가 해가지고 어디다 써요? 국 끓여 먹는 데 쓰나? 아니죠. 어떤 의사결정하는 데 쓸 거 아니에요. 재무 의사결정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러한 재무 의사결정하는데 그걸 쓰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현재 가치를 계산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 기간에 따라 가지고요, 요 가치를 계산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 이게 왠지 아까 이자율 얘기 나왔잖아요. 이자율 얘기 나올 때요, 중간에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크게 보면 요 달리 이자율하고 복리 이자율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요 달리 이자율이라는 건요, 만약에 이게 어떤 내가 돈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4년 후에 사기인데 원금 10,000원을 받고 1년에 이자를 5% 나한테 준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1년 후에 500원 주고 2년 후에 500원 이렇게 줘요. 그럼 내가 총 이자를 2,000원 수령하잖아요. 이런 게 달리예요. 자, 복리로 볼게요. 복리는요, 내가 10,000원을 받았어요. 근데 요 10,000원이, 근데 1년 후에 내가 500원 받잖아요. 그러면은 두 가지의 우리가 선택이 있어요. 첫 번째, 나 500원 받았어. 첫 번째는, 그래서 나 선택이 하나는, 기억은 은행에 예금할래. 두 번째는, 나 그냥 주머니에 호주머니라고 할게요. 호주머니에 들고 있을래. 두 개의 차이점 뭘까요?
은행에 예금한 돈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해요. 내 호주머니에 넣으면 이자가 발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나 지금 100만 원 있어. 100만 원을 주머니에 넣고 평생 한 30년 지났어요. 그럼 100만 원이 그냥 100만 원이죠. 그렇지만 보통 이제 인플레이션이 존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요 시간이 흐르면서 물가가 올라서 그 화폐의 실질적인 가치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았으면은 둘 다 가능하다고 가정해 볼게요. 은행에 5%로 금리가 주는 게 있고 호주머니에 넣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합리적인 인간을 가정해요. 그러면 합리적인 인간은 내가 중간에 1년 후에 500원 이렇게 받았어요. 호주머니에 넣어놓을까요? 은행에 예금할까요? 은행에 예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행에 예금하면 500원 예금했잖아. 언제까지? 요 끝날 때까지 3년 동안 투자 수익이 줘요. 그러면 내가 요 첫 번째 연도, 내년도죠. 내년도에 받는 500원을 3년 동안 은행에 예금해 놓으면 578.8원을 받아요. 매년 500원씩 주니까 그 다음에 500원도 똑같이 예금해요. 대신 그 다음에 500원은요. 두 번 예금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551.2. 만약 3기 때 500원을 또 예금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525. 마지막 4기는 더 이상 예금 안 하고 끝나.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은 총 이자가 2155원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2000원이었어요. 2155원. 이 두 개의 차이가 뭘까요? 155원이죠. 이 차이는요, 이 중간에 발생한 이자를요, 예금하면서 이자에 대한 이자가 붙는 거죠. 이거가 150원 더 붙었다는 거예요. 이자에 대한 이자가 붙는 거,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 재투자라고 가정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재무관리에서는요, 재투자가 항상 가능하다라는 전제를 해요. 제가 여기 교재에서 발췌한 게 보면 별다른 단서가 붙지 않는 한 재무관리에서는 이자 계산 방식이 복리 방식을 따른다라고 했어요. 복리 방식을 따른다는 건요. 내 중간에 호주머니에 돈이 생기면 나는 이거를 호주머니에다가 저금하지 않고 은행에다가 저금해가지고 어떤 시장 이자율을 추가로 얻을 수 있다라는 거를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어떤 친구가 그랬어요. 이게 기회비용을 감안해가지고 뭐 이거 할인율 계산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 왜? 우리 회사에서 보면 돈이 있으면 여유도 돈을 뭐 자본시장에서 재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돈들을 사실상 금리가 0인 당장 예금 계좌에 많이 넣어놓는데 그런 거 감안하면은 이 재투자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말이 안 돼요. 현실에서는 말이 안 돼요. 근데 재무관리에서는 가정한 거예요. 이 암묵적인 가정이에요. 재무관리에서는요, 중간에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이 돈을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그냥 내 호주머니에 넣는 거. 다른 하나는 은행에 예금해가지고 재투자 수익을 내가 얻는 거. 그럼 어떤 거 할래? 근데 이런 재투자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인 노력과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뭐 고생스럽게 은행에 가지도 않고 그냥 생각만으로도 되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데 어렵지도 않아. 돈 하나도 안 발생해. 순식간에 생각만으로 내 돈이 은행에 가 있고 그 은행에 가 있는 돈을 순식간에 생각만으로 내가 빼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되는 세상을 가정해요. 그러니까 재투자하는 데 있어서 부대 비용들, 거래 비용이죠. 이런 게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럼 합리적인 사람은 당연히 돈을 호주머니에 안 넣고 다 은행 같은 데다가 재투자할 수 있는 곳에 넣어놔요. 자, 그래서 여기 재무관리에서 이자 계산 방식은 복리 방식이다라는 건요. 다른 말로 하면 재무관리에선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항상 재투자할 수 있다라고 전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달리가 있지만 우리는 복리만 존재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용어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달리하고 복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주로 만나는 건 다 복리지 달리로 이자 계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자, 그러면은 요 달리 복리가 있는데 이걸 어디에 응용하느냐? 자, 우리가 재무관리에서 보면요. 기업 가치를 극대화한다고 했어요. 자,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그럼 기업 가치는 우리가 기억나시나요? 여기에 재무 상태표가 있어요. 이게 asset, borrowing, 그다음에 여기가 stock이라고 해요. asset의 가치는 채권자 가치하고 주주 가치. 그렇죠?
그러면 에셋 자체의 가치를 계산해도 되지만 채권자의 가치를 계산하고 주주 가치를 계산한 다음에 두 개를 도와도 에셋의 가치잖아요. 특히나 이 채권자는 뭐예요? 처음에 돈 빌려주고 중간에 이자를 받고 끝나잖아요. 봐봐요. 얘 현금 흐름의 형태를 봐봐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채권자 입장에서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야, 돈을 빌려주니까 내가 지금 너한테 10,000원 빌려줬어. 4년 후에 갚아야 돼. 그리고 1년에 이자가 5%야. 야,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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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원이네. 얘 전체를요. 현재 가치로 갖고 오면 얘 이 채권의 현재 가치예요. 이 전체를 다 요 미래 가치로 갖고 오면, 그죠? 요 4년 후의 시점, 여기 있는 모든 돈들, 여기 돈들은 전부 다 4년 후의 시점의 가치잖아요. 그러면은 2,155원에다가 10,000원이죠. 그러니까 12,155원이 현재 액면가 10,000원에다가 연간 이자 5%씩 주고 만기 4년인 채권의 4년 후의 미래 가치란 말이에요. 이렇게 계산돼요. 그래서 채권 가치 평가에 응용할 수 있어요. 주주 가치 평가 혹은 주식 가치 평가에는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면 뭘 기대하죠? 뭐 시세 차익도 있지만 내가 만약에 투자자인데 나 주식을 영구히 안 팔 거야. 그러면 배당 소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죠? 원금만 안 주고 매년 일정 금액의 배당을 받아가 미래에 받는 배당금의 현재 가치가 곧 주가네. 근데 배당 같은 경우에는 미래 가치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기업을 영속 기업이야. 무한대 후의 배당금의 가치는 무한대의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없기 때문에 현재 시점의 가치를 주로 계산하고 채권은 일반적으로 연구채 같은 걸 제외하면은 일반적으로 만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권 가치는 현재 가치, 미래 가치로도 계산할 수 있고, 즉 만기 때 내가 받는 돈, 그다음에 현재 가치로도 계산할 수 있어요. 자, 현재 가치, 프레젠트 밸류 다 있죠. 그래서 우리가 PVIF, 현가 계사라고 해요. 뭐 현가 이자 요소라고도 하고 현가 계수라고도 해요. 하나의 어떤 고유명사처럼 우리가 써요. 현재 가치 계수, 즉 뭐냐? 지금 이렇게 1년 후에 1원을 받아. 1년 동안 이자율이 10%야. 그 1원에 현재 시점의 돈 얼마지? 1 나누기 10% 1 플러스. 이러면 현재 시점의 돈이에요. 얘가 한 0.91. 그럼 이 0.91이 바로 현가 계수음이에요. 자, 보시면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일반화시킨 게 요게 바로 현가 계수예요. 그 얘기는 야, 내가 2년 후에 1원을 받아. 그리고 연간 어떤 이자율이 10%야. 그럼 2년 후에 받는 1원이 현재 시점에서는 얼마지? 1원에다가 1 플러스 10%의 제곱. 이게 얼마냐? 0.8 얼마 되겠죠? 그럼 이게 바로 현가 계수예요. 그래서 보통은 시험에서 이 현가 계수가 주어지고 현가 계수가 안 주어지면 이런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통 우리가요. 얘를 PVIF 할 때 이렇게 해요. 뭐 여기다가 이자율에다가 여기다가 기간이에요. 예를 들어 PVIF 10% 3 이러면 아하 그렇구나. 0기, 1기, 2기, 3기 3년 후에 1원을 주는데 1년에 이자율이 10%야. 예를 들어 0.73이라면 요 1원이 현재 시점에서는 0.73원이야. 그러니까 3년 후에 1원을 받으면 이 현재 시점은 1원 곱하기 0.73이니까 0.73원이네? 혹은 3년 후에 100원을 받으면 얘의 가치는 100원 곱하기 0.73이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73원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현가 계수예요. 현가 이자 요소 이렇게 계산해요. 자, 그러면 N년 후에 FB를 미래 가치예요. 어떤 특정한 금액을 N년 후에 준대요. 얘의 현재 가치는 얘를 현재 시점으로 할인해 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게 바로 현재 가치. 간단하죠? 미래 가치는 동전의 앞면 뒷면하고 똑같아요. 반면에 현재 시점이 어떤 특정한 금액을 미래 시점이에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죠? 복리 계산이죠. 봐봐요, 우리 여기 계산할 때 복리 계산 어떻게 했어요? 예, 얘를 500원에다가 1 플러스 R에다가 기간을 N. 그러면 얘가 퓨처 밸류가 나왔잖아요. 얘는 이게 1기면 얘가 프레젠트 밸류 1 플러스 R은 N은 퓨처 밸류. 복리 계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가치, 미래 가치는 전부 다 복리라는 게 들어간 거예요. 자, 이런 거. 그럼 여기서도 예, 요 1 플러스, 그러니까 1원이 이런 뜻이죠. 얘는
1원, 2, 3이야. 그러면 요게 현재 시점에서 1원이 미래 어떤 3년 후에는 얼마냐? 1년에 10%라면 1 플러스 10%. 현재 원금이 1원이니까 3승. 그러면 한 1.33 얼마가 되겠죠? 그러면 요 1.33이 바로 요 복리 이자 요소라고 해요. 자, 이렇게 FBIF 이렇게 계산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가끔씩 PVIF 현가계수랑 그죠? 미래가치계수 이거를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구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참고로 이 공식이 이러니까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는 동전의 양면하고 같아요. 그래서 기간이 증가하면 그리고 할인율이 클수록 기간이 길고 할인율이 클수록 현재 가치는 작아지고 기간이 증가하고 할인율이 높을수록 미래 가치는 증가한다. 너무 당연한 거죠. 이거를 우리가 그래도 이제 하여튼 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너무 이제 당연한 거니까 그래 뭐 당연하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간단한 예제 볼까요? 5년 후에 100만 원을 받기로 했대요. 현재 이자가 그럼 0, 1, 2, 3, 4, 5년이에요. 100만 원을 받아요. 현재 이자가 10%예요. 현재 가치는 이 100만 원을 현재 시점으로 갖고 오는 거잖아요. 100만 원에다가 10%에 5승하면 되겠네요. 그냥 풀이 볼게요. 이렇게. 그런데 현재 100만 원 있대요. 할인율은 10%. 이 얘기는 이자율 할인율을 우리가 동의어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돈의 5년 후의 미래 가치는 100만 원을 그렇죠. 1년에 10%씩 복리로 이자가 붙는 돈인 거죠. 원금하고 이자. 그래서 이 중에 61만 원이 이자고 100만 원이 원금인 거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예제 2번도 볼까요? 우리 이제 채권이라는 거 알아요. 이제 채권이 이제 채무증서죠. 얘는 보시면 이런 거죠. 지금 액면가가 10,000원이래요. 액면이자 5%. 이자는 매년 말 지급한대요. 그러니까 일단은 1년에 이자를 얼마씩 받아요? 10,000원에다가 5% 곱하면 500원씩 받아요. 근데 얘네들을 언제 돈을 갚아주냐? 3년 후 10,000원을 지급한대요. 만기가 3년이라는 거죠. 이 만기까지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얼마신가? 그죠? 자, 이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다른 말로 하면 이 자산을 만기까지 보유하면서 이 자산에서 발생하는 돈의 현재 가치는 얼마인가 물어본 거잖아요. 그 얘기는 이 자산의 가치는 얼마냐라고 묻는 건 똑같죠. 그러니까 채권 가치를 계산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 우리가 채권 파트에서 이 현재 가치, 미래 가치를 많이 응용해요. 자, 볼게요. 0, 1, 2, 3. 3년 후에 10,000원 준대요. 중간에 이자로 500원씩 주겠죠. 500원씩. 현재 가치잖아. 근데 보시면 할인율이 10%예요. 이런 거 우리가 할인 발행하겠네. 왜? 시장 이자율하고 액면 이자율 비교하는데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 높잖아요. 그러면은 액면가보다 저렴하게 발행하죠. 1 플러스 10%. 얘는 또 500원 1 플러스 10%의 제곱. 요때는 이제 1,500원 받으니까 1,500원 1 플러스 10%의 3승.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여기 1번 2번 3번 다 더하면 채권의 현재 가치가 계산되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뭐 이건 워밍업. 자, 특수한 형태의 현금 흐름이에요. 자, 그 중에 우리가 영구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연금하고요, 영구연금은 조금 달라요. 연금이라는 게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뭐 연금 저축에 가입했다. 연금이라는 건요, 어떤 이제 기간별로 돈을 줘요. 근데 이게 돈을 주는 기간이 존재해요. 예를 들어 20년 동안 뭐 1년에 뭐 100만 원씩 돈을 준다. 이런 거 연금. 영구연금은 영구적으로 돈을 준다. 연금도 보면요, 매년 이 C라는 건요, 어떤 현금 흐름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동일하게 여기서 영구연금은 별 얘기가 없으면 이 영구연금은 매년 똑같은 금액을 무한대의 기간 동안 주는 거예요. 그럼 이 현금의 가치는 그거는 매년 얻게 되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산하면 되죠. 1년 후에 현금 C를 주는데 2년 후에도 C를 줘요. 3년 후에도 현재 요 각 기간별로 할인율 혹은 이자율이 R이라면 얘 현재 가치. 그렇죠? 얘는 2년 후에 주니까 제곱. 얘는 3년 후에 주니까 3승. 얘는 무한대. 얘 값은 얼마일까요?
예를 들어 C가 100만 원이야. 1년에 100만 원씩 주고 R이 10%야. 무한대면 분모가 어떻게 돼요? 무한대죠. 무한된 분의 100은 사실상 0으로 수렴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 연금의 현재 가치는 너무 먼 미래면 0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수렴하는 값이 돼가지고요. 결론적으로 이걸 좀 요 세로에 있는 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거 다 더해. 이게 딱 보니까 그죠? 나 수열 배운 것 같은데 보시면 초항이 얘래. 공비가 얘야. 왜냐면은 매 기간별로 1 플러스 R분의 1을 곱해 주잖아요. 1승, 2승, 3승. 그쵸? 얘가 바로 무한 등비급수의 합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 합의 공식 이렇게 해. 이렇게 해봐.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 얘가처럼 이렇게 나와요. C분의 R. 그리고 얘기는 이거를 예제를 든다면 야 우리가 1년에 100만 원씩 매년 연말에 100만 원씩 영구적으로 연금을 줄게. 그리고 현재 이자율이 10%야. 이 돈은 C분의 R이 연금의 현재 가치래매요. 100만 원. 10%. 그러면 1,000원이네. 그럼 아까 전에 이걸 어디에 쓰냐? 주식 같은 거 봐봐요. 내가 삼성전자를 샀어. 삼성전자가 1년에 1,000원씩 영구적으로 나한테 배당을 준대. 그 예상하는 거죠. 그러면은 현재 할인율이 10%야. 이자율, 시장이자 얼마니? 적정 가치는 한 주당 10,000원이네. 이렇게 응용하는 거죠. 그래서 요 굉장히 응용력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 자주 써요. 자, 그 다음에 연금을 주는데요. 연금이 매년 정액으로 줄 수도 있지만 좀 전에 본 거 정액으로 영구적으로 주는 건데 연금이 성장하는 거야. 그죠? G%만큼 이렇게 성장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겠죠. 요거. 얘도 똑같이 초항이 C 1 플러스 R분의 C 이렇게 하는 거랑 공비 이렇게 이거 가지고 아까 공식 있잖아요. 그 공식에 대입하면요. 얘가 나와요. 얘는 암기하세요. 얘는 이제 영구 성장 연금의 현재 가치예요. 즉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 야, 삼성전자가 이렇게 느낌이 가는 거예요. 0, 1, 2. 1년에 내년에 1,000원 배당을 준대. 그 다음에는 매년 배당이 5%씩 증가한대. 왜냐면 경제가 성장하면 뭐 삼성전자도 같이 성장하겠죠. 그럼 회사가 많이 성장하면 주주한테 돌려주는 배당금도 증가하겠죠.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1,050원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자, 그러면은 이 공식에 따르면 그다음에 이게 1년에 이제 5% 성장하는 거고 연간 이자율 혹은 연간 할인율이 10%예요. 그럼 얘는 C분의 R 빼기 G였잖아요. 1,000원 준대네. 아까 전에 할인율이 10%네. 연간 5%네. 그러면 1,000원에 5%면 20배니까 얼마야? 2만 원. 야, 주가가 오면 적정 주가가 2만 원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전에 영구연금의 현재 가치는 C분의 R이었어요. 근데 교재에 보면 이 C분의 R 맞나? 아닌데 C 오버 R. 제가요 이게 좀 자랑은 아닌데 미국에서 좀 유학을 좀 오래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수를 미국식으로 좀 읽어요. 편해요. 미국식으로 읽다 보니까 미국은 이거를 C 오버 R이라고 해요. 왜냐면 먼저 오잖아요. 우리가 이거 쓰면 이렇게 쓰잖아요. C 오버 R. 근데 우리는 뒤에 거부터 앞에 거 올려. 그래서 R분의 C. 그래서 헷갈려 죽겠어. 제가 가끔씩. 그래서 분수 얘기할 때, 이 사람 자꾸 왜 거꾸로 얘기하지? 이럴 때가 저도 모르게 생겨요. 이게 조금, 제가 이게 수학 공부할 때 이게 너무 편했거든요. 이 분수를 그렇게 표현하는 게.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뒤에서 앞에 거 읽잖아요. R분의 C. 미국은 C 오버 R 순서대로 읽어.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어쨌거나 잡소리였고 요게 이제 영구연금의 현재 가치예요. 근데 제가 영구연금 현재 가치를 교재 보면 암기라고 박스 안 쳐 있어요. 왜 그러냐? 성장형 영구연금인데 만약에 여기서 성장하지 않으면 매년 똑같은 돈을 주잖아요. 그럼 G가 0%잖아요. 그러면 공식에 대입하면 C분의 R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게 더 일반화된 공식이니까 이걸 암기하시고 얘는 전제 조건이 C하고 R만 했을 때 분수잖아요. 분수가 음수가 되면 의미가 없어. 또 0이 되면 분모는 0이 될 수 없잖아요. 의미가 없어. 그래서 요 할인율이 요 G보다 크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얘네들은 아까 이제 주가를 평가할 때도 적정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도 경제가 성장하니까 그 경제 안에 있는 기업들도
성장한다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성장하는 기업을 가치를 평가할 때 이렇게 성장형 연구연금을 좀 써요. 그래서 얘네들은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될 그러한 뭐랄까 공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뭐 예지 한번 얘 눈으로 볼게요. 얘네들은 그냥 눈으로 봐도 충분하니까. 현재 액면가 100만 원이 있고 10% 이자율로 영속적으로 지급하는 연금이 있대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 주냐? 100만 원에 10%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영속적이니까 1년, 2년, 3년 무한대 기간 동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말이니까 이게 오늘이면 내년부터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100만 원에 10%면 100만 원 10% 얼마지? 10만 원.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10만 원. 계속 10만 원을. 이 연금의 현재 가치는 할인율 10%니까 10만 원에다가 10%면 100만 원이네. 이렇게 되는 거. 똑같이 액면가 100만 원이 있고 매년만 10% 이자를 영속적으로 지급하는데 이자는 매년 5% 성장한대요. 그 얘기는 뭐냐? 일단 내년에 10만 원 준대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1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우리는 요 현금, 요 연구연금의 가치는 C, 요 C라는 건 원래 C1이에요. 내년도에 바로 주는 거. R-G. 내년도에 10만 원. 그렇죠? 얘가 10% 빼기 5%. 요 주가는 200만 원. 요런 채권 가치는 이렇게 심플하게 계산이 되죠. 그다음에 연금의 가치야. 이제 요 연금은 앞에 연구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만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연금은 만기가 없는 거고 영원히 주는 거고 얘는 어떤 특정 시점만 주는 거예요. 그럼 얘의 가치는 어떻게 되지? 얘는요, 요 2차 때 좀 많이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뭐 1차에서는 이 공식을 몰라도 이게 푸는 데는 전혀 문제 없는데 2차 때는 이거를 조금 많이 물어봐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보죠. 보시면 연구연금 A하고 B. 자, 얘가 연구연금이니까 매년 C라는 돈을 줘요. 영원히. 근데 이 전제 조건은요. A는 우리가 지금 연금의 현재 가치잖아요. 뭐냐면 미래 N기까지 지금 현금으로 계산하면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0, 1, 2, 3, N기까지 매년 C라는 돈을 주는 이 연금의 현재 가치는 얼마일까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하나하나 계산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면은 이거를 도식화하면은 얘처럼 A의 연구연금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B의 연구연금도 있다. 대신 B의 연구연금은 N 플러스 1기 시점부터 매년 준다라고 가정해요. 그럼 A 연구연금에서 B의 연구연금에 현금으로 차감하면 두 개가 똑같으니까 다 0으로 없어지잖아요. 그럼 뭐가 생겨요? 결과적으로 얘랑 똑같이 생기죠. 그렇죠? 미래 N년까지 매년 C라는 돈을 주는 연구연금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 가치를 계산, 이 연구연금이야. 이거에 연금이 생겨요. 그러면 A 연구연금에서 B 연구연금의 가치를 차감하면 되겠네 라는 거죠. 자, 그럼 A 연구연금 볼게요. 매 기간 할인율이 R이에요. 그러니까 A 연구연금은 C부터 주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V0, 현재 시점에서의 가치잖아요. 내년도에 C를 주고 R로 되면 돼요. 이게 바로 A 연구연금의 가치예요. B는요, 돈을 언제부터 주냐면 N 플러스 1이에요. 그러니까 요때, VN 시점에서의 가치를 계산하는 거죠. 똑같이 C하고 R이에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현재 가치잖아요. 그러면은 B 연구연금이 N기 시점의 가치니까 얘를요, 현재 시점으로 가치를 땡겨오면은 C하고 R이 미래에 줘요. 얘를 1 플러스 R분의 N분의 1 곱해주면 현가계수 곱해주니까 얘가 현재 가치가 되는 거죠. 얘는 V0 B 연금에 이게 되는 거죠. 그럼 두 시점이 같으니까 요 A에서 얘가 1번이라고 하고 얘가 2번이라면 둘이 빼는 거야. C분의 R 빼기 C분의 R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그럼 이게 뭐야? 이게 여기서 봤던 A하고 B 연구연금 얘의 현재 가치, 즉
A라는 연금의 현재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 공식을 C분의 R이니까 1 빼기 1 플러스 R분의 N 이렇게 써도 되고, C분의 R이니까 분모를 통일해서 1 플러스 R의 N 1 플러스 R의 N 빼기 1 이렇게 써도 되고, 그렇죠? 그럼 뭐 편한 대로 하시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외울 필요가 있냐? 2차 때는요, 얘를 좀 외워야지 편한데 저는 안 외웠어요. 그리고도 문제가 풀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얘 공식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도출해낸 거잖아요. 이 공식을. 그렇죠? 이 공식을 도출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려요? 그렇죠? 지금 이제 처음 공부하기 때문에 한 1, 2분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 번 연습하다 보면요, 5초면 도출해요. 5초면. 그렇죠? 5초면 도출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얘를 가지고 막 그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안 외워요. 근데 굳이 외울 필요성도 못 느끼겠어요.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는 보시면 PVIF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전에 PVIF가 있어요. PVIF는 현가계수예요. PVIF-A가 붙었잖아요. A가 annuity라는 뜻이에요. 연금의 현가계수. 얘는 어떤 의미냐? 느낌이, 아이고, 얘 좀 지워가지고. 아유, 멤버십이 좀 많아지면요, 돈 좀 벌어가지고 갤럭시 노트 좀 좋은 거로 살 거예요. 참 불편해. 이게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4, 5년 더 됐나? 5, 6년 됐나? 아주 꽤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울 때 힘들어요. 뭐냐면 PVIFA R %N이라면요. 얘는 무슨 뜻이냐면, N이라면 0, 1, 2, 3, N 시점이에요. 매년 1원씩 주는 거예요. 1원씩. 요 매년 1원씩 주고, 요 기간의 할인율이 R이에요. 그때에 얘 돈의 현재 가치 합을 계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게 PVIFA 10% 1. 얘는요, 1년 후에 1원 주고, 연간 할인율이 10%야. 그죠? 얘는 그냥 1에다가 1 플러스 10% 하면 돼요. 예를 들어 PVIFA 10% 3. 그러면은, 그죠? 0, 1, 2, 3. 1 주는 거예요. 여기 R이고. 그럼 얘는 1에다 1 플러스 10% 더하기 1에다가 1 플러스 10%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10%의 3승. 그럼 얘는 3보단 작겠죠? 그쵸? 뭐 2하고 3 사이일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요, 가끔씩 안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계산하면 되지.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시면 돼요. 자, 이제 4번 볼까요? 자, 얼마의 기금을 조성해야 되냐? 이런 거는 이제 문제풀이 스킬인데요. 현재 이자율이 5%인데요. 매년 말 1년 후부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0기, 1기, 2기, 3기에서 영구히 지급하는데, 이렇게 무한대 매년 1억씩 영구히 지급한대요. 이런 돈을 나오게 만들려면 현재 이 돈을 얼마가 있어야지 이 돈이 나오냐?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매년 이렇게 1억 원씩 장학금을 영구히 준다면 그 장학금의 현재 가치는 얼마냐? 근데 현재 이자율이 얼마예요? 5%란 말이에요. 5%. 그러면 1에다가 퍼센트 하면 되겠네. 20억 나오네, 그냥 계산. 이렇게 되는 거. 간단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문제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런 내용이 얼마의 기금을 21억 기금 조성해도 되잖아. 그렇죠? 21억을 기금 조성해도 1억씩 돈을 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출제자의 의도라는 걸 본다면, 이 출제자의 의도는 야, 그렇게 21억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는 돈의 가치하고 현재 가치 이걸 일치시키는 거야. 얘네들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 문제를 푸시다 보면은 일반적으로 요 회계사 시험에서는 이런 용어들은 이렇게 쓰이는구나라고 알아요. 그 얘기는 금융공기업 요 재무관리 시험도요, 넓게 보면 요 회계사 시험에 어떤 뭐랄까요, 룰을 많이 따라요. 왜 그러냐? 금융공기업에서 이제 재무관리나 뭐 재무회계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경제학도 보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그런 것들을 이제 문제를 출제할 거 아니에요. 그럼 출제자한테 뭐라고 할까요? 조금 어렵게 내주세요. 우리는 이러이러한 인재가 필요하니까요, 조금 어렵게 내주세요. 그러면서 얼마큼 어렵게 내야 돼?
뭐 그냥 회계사보다는 좀 쉽게요. 뭐 어떤 데는 회계사 수준으로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요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어떤 은행들이나 이런 데서 그럼 그걸 맞춰가지고 출제위원이 문제를 내겠죠. 그럼 난이도를 낼 때 당연히 회계사 기출문제를 참고하죠. 기출문제 참고하다 보면은 이 문제 내는 스타일이 이렇구나. 그럼 거기에 이제 준용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문제가 나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사 문제를 푸시다 보면 그게 넓게 본다면 금융공기업에서 쓰는 그러한 이제 문제 스타일하고도 굉장히 유사해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장학기물 기금. 요거는 왜냐면 제가 처음에 요 회계사 강의하기 전에 요런 문제를 보고 얼마의 기금을 조성해야 돼? 야, 100억을 조성해도 이게 충분히 지급하는데? 그럼 뭐야? 차라리 최소한의 금액 이게 좀 더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과거 회계사 기출 문제 보니까 다 이딴 식이야. 회계사 문제에서는 그냥 이게 하나의 룰처럼 그냥 자리 잡았구나. 그쵸? 내가 지금 1,000조가 있으면 매년 1억 원씩 장학금 연구 이식할 수 있는데 그래도 돈이 남잖아.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회계사 문제 이제 풀이나 쭉 보니까 회계사 문제에서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말고 나가는 돈하고 지금 있는 돈의 어떤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의미구나. 그죠? 주의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얘네들은 그냥 이렇게 해석하기로 서로 간에 암묵적인 어떤 합의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제가 이해가 된 거예요. 자, 만약 이 장학금을요 3년 후부터 지급을 해요. 자, 얘는 이렇게 화폐 시장 가치를 계산할 때는요 시점을 계산하는 게 중요해요. 3년 후부터 1년, 2년, 3년 후부터 영구적으로 4년 1억, 1억, 1억. 그러면은 3년 후부터 지급하니까 얘는 V2죠. 왜냐면 우리가 봐봐요. 0, 1, 2, 3. C 하면은요. 얘 현재 가치는 그죠? 1년 후에 현재 가치가 아니라 지금 시점의 가치예요. 지금 시점의 가치는 엄밀히 따지면 얘를요. C1에다가 R 이렇게 한 거예요. 얘도 3년 후부터 이렇게 주니까 요때 V2 시점에서 가치는 1에다가 여기 할인율이 5%예요. 20억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 지금 중요한 건 현재 얼마의 금이잖아요. 20억이 2년 후의 가치예요. 얘를 현재 가치로 땡겨와야 되니까 20억에다가 1 플러스 5%에 제곱하는 거죠. 그럼 여기 18.145 이렇게 나와요. 예제 5번도 보죠. 연금 복권에 당첨됐대요. 야호! 연금 복권에 당첨됐다. 무슨 회계사 공부를 해. 1년에 얼마 주지? 얼마 주는지 몰라. 연금 문제 매년 1,000만 원? 월 1,000만 원이 아니라 매년 1,000만 원이구나. 그러면 1년으로 보면은 80 몇만 원 되겠네. 안 되겠다. 그냥 금융공기업 가야겠고, 나 그냥 전문직 해야겠다. 야, 어떻게 월 80 얼마 갖고 평생 살아? 안 되겠죠? 물론 이제 없는 것보다는 좋긴 하지만 이거 갖고 어떻게 살아? 요즘 물가가 얼만데. 그렇죠? 연금복권에 따르면 윤재는 올해 말부터 매년 1,000만 원씩 10년 동안만 받을 수 있대요.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연금의 형태로 만약에 일시금으로 받는다면 그 얘기는 거잖아요. 0년도, 1년도, 2년도 해서 10년이에요. 이때 1,000만 원, 이때 1,000만 원, 1,000만 원이잖아요. 이 1,000만 원이 현재 가치 합을 계산하는 얘기잖아요. 여기다가 여기 보시면 이게 연금의 형가 요소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에다가 일시금이니까 7.7217, 7,721.17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일시금으로 받았을 때. 왜냐면 일시금이라는 건 여기서도 이제 내지되어 있는 가정이 실제로는 이제 일시금을 줄 때는요 더 조금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걸 따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화폐 시장 가치만큼 준다라는 거예요. 예제 6번 같은 경우가 조금 자주 출제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예요. 자, 볼까요? 윤재가 출퇴근용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한대요. 자식 많이 컸네. 차도 사고. 자동차 가격이 5천만 원이래요. 와, 이게 비싼 걸 사, 출퇴근용이면. 그냥 모닝이나 이런 거 사지. 5천만 원이면 그랜저급인데? 5천만 원이고, 이 중에 3천만 원은 구입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고, 2천만 원을 차입한대요. 대부분 이제 자동차 사면 캐피탈 회사에서 돈을 빌려주죠. 차입 기간은 3년. 내가 2천만 원을 차입하는데 만기 3년으로 차입하는 거예요. 매월말 원리금 균등 상환. 이건 뭐냐면요. 내가 매년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갚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인지 근데 균등 상환이잖아요. 균등 상환이라는 거는 매년 돈을 갚는 금액을 똑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매년 1년에 C 갚고 2년 후에도 C를 갚고 3년 후에도 C를 갚는 거예요. 윤재가 적용되는 연간 이자율이 12%, 할인율이 12%예요. 그러면 얘가
매년 지급해야 되는, 그쵸? 윤재가 매월이네. 그쵸? 야, 매년이 아니라. 그러면 큰일 났다. 3년인데, 월 단위로 하면은 12개월이에요. 36번 지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0, 1, 2, 아유, 뭐 이렇게 어렵게 해놨어. 36. 그리고 이게 연간 이자율이 12%야. 어쩐지. 왜냐면 12%가 딱 안 떨어져.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었네. 왜? 1년에 12%면 월 이자율은 1%예요. 우리가 지금 1, 2, 3이라고 돼 있지만 이거는 돈을 지급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한 달 기념으로 이렇게 해서 36번을 갚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매월 지급해야 되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 그건 뭐냐? 그 얘기는 매월 지급해야 되는 요 정액으로 왜 균등상환한다고 했으니까 이 정액으로 지급하는 돈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PVIF가 30점 얼마야? 그 얘기는 1년에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PVIFA 1% 36이에요. 이 돈이 얼마예요? 얼마 빌린다고 했죠? 2천만 원 빌린다고 했어요. 이 돈이 2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매년 C는 2천만 원에다가 PVIFA 1% 36개월 이렇게 되면은 2천만 원에다가 문제도 주어졌네. 30.1075 그대로 하면 66만 4,286. 그럼 66만 4,286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원금하고 이자가 들어있겠죠. 그럼 시간이 갈수록 초기에는 전체 66만 4,286 중에요. 이자 비용이 많이 차지해요. 왜 많이 차지했냐? 원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정액으로 돈을 내더라도 원금이 많으니까 이자 비용이 많이 나겠죠. 근데 지나가면 갈수록 원리금은 균등상환하니까 원금 상환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이자 금액이 줄어들고 원금 상환 금액이 커지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모양의 형태죠. 즉 매년 664286을 지급하지만 이거의 추이를 보니까 구성 내역을 보니까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이자 비용의 비율이 높았고 그 미래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원금 비중이 커지는 이러한 현금 흐름 스타일을 보여준다. 7번 볼게요. 윤재는 서울에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해요. 윤재 돈이 이렇게 많어. 요즘 서울 아파트 값이 얼만데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이야. 뭐 그렇게 뭐 비싼 아파트는 아니라 뭐 서울 아파트가 워낙 미쳐가지고 이 중 4억 원을 담보대출로 이제 돈을 빌린대요. 현재 이자율이 5%고 만기가 10년 동안 매월 말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상환해야 돼요. 그러면은 T는 연기라고 하면 지금 연기라면 이기 시점에 윤재가 상환해야 할 금액 중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균등 상환하는데 그 중에 균등 상환하는 금액 중에 이자가 차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이런 거 할 때는 연습할 때는요. 수직선을 그려요. 얘가 10년 동안 갚는데 1년, 2년, 3년 그래서 연간으로 갚는 거죠. 매년 말이니까 10년 10번 갚으면 되는데 얼마 갚을지 몰라 균등하게. 근데 너 얼마 빌렸니? 4억 원을 대출 빌려 4억. 그러면은 4억 원이 C에다가 PVIFA 이게 몇 년? 10년에다가 윤재 이자율이 5%예요. 5%를 곱해요. 그러면은 윤재가 매년 갚아야 될 거는 4억에다가 PVIFA 10년 5%. 10년 5%가 얼마냐? 7.7117이야. 그럼 얘처럼 계산하면은 5180이 064야. 그러니까 매년 윤재는 5180이 064를 갚아야. 와, 1년에 5,100만 원이면 한 달에 한 400만 원 이상을 돈 나가네. 돈 많이 벌어야겠네. 그죠?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그러면은 이 중에서 1년 후에 갚는 돈, 1년 후에 보면은 내가 원금이 4억이잖아요. 이 중에 4억을 고스란히 썼으니까 이자가 5%로 붙는단 말이에요. 얼마냐? 4억이 5%면 2천만 원이 이자예요. 그럼 내가 5180이 064를 해요. 그럼 원금은 얼마 갚는 거예요? 5180이 064에서 2천만 원을 차감한 게 내가 갚는 원금이죠. 여기 써있네 여기. 3180이 064를 갚았어요. 1년 후에 원금을. 그럼 2년 후에도 내가 똑같이 5180이 064예요. 근데 내가 원래 원금이 4억 원이었는데 1년도 말에 3108이 064를 갚았잖아요. 4억에다가 3108이 064를 빼고 여기다 5% 해야지 이자 비용이잖아요. 여기 나왔네. 여기 이렇게 보면은 18409 897 이게 뭐야? 이게 이자 비용을 갚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래도 갚는 게 뭐예요? 나는 매년 5일 얘를 갚잖아. 얘 5일 0 얘를 갚기 때문에 얘가 매년 갚는 돈인데 그 중에서 이자를 빼면 나머지가 원금이네. 이만큼을 뺀 게 원금이야. 그죠? 그러면 내가 2년도 시점에서 2년도 말에 전체 갚는 것 중에 균등 상환하는 것 중에 이자 비율은 5일 8령이가 내가 그죠? 매년 갚는 거. 그 중에 이자가 18이니까 35.54.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천년도 봐봐요. 천년도에는 내가 5일 8령이 064인데 이 중에 이자가 2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연도보다 천년도가 전체에 내가 갚는 것 중에 이자 비중이 높아졌죠. 시간이 가면서 이자 비중이 떨어졌죠. 요 예제 7번 같은 게요. 전형적인 회계사 문제예요. 나온다면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와요. 예제 8번 또 보자 뭐. 연금 목표는 또 당첨됐어? 도대체 윤재는 뭐 전생에 뭐 이순신 장군이었나? 연금은 오늘부터 매년 100만 원씩 10회를 지급한대요. 현재 이자율이 5%라면 연금 복권의 현재 가치는 자 보죠. 근데 얘 보시면 이때는 일부러 현가계수하고 뭐야 왜 같은 똑같이 줬네. 자 10회를 지급한대요. 자 보시면 중요한 게 오늘부터예요. 자 보니까 오늘부터니까 마치는 거죠. 연기 1기, 2기, 3기 해가지고 10회예요. 오늘부터 얼마 준대? 100만 원씩. 100만 원, 100만 원. 10번 주잖아요. 그럼 10년까지 주나요? 9년까지 주나요? 9년까지 주겠죠? 손가락으로 계산해봐요. 10번 주면은, 그래서 0부터 시작해서 10년까지 주면 11번 주는 거고, 10회를 지급한다면, 0부터 시작하면 9번까지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9까지 주는데, 자, 봐봐요. 얘는 지금 이 100만 원 자체가 지금 시점이니까 얘가 현재 가치야. 그러니까 우리는 100에다가 얘를 더하면 되겠죠. 얘를 몇 번 줘요? 9번 주죠? 그래서 뭘 써야 되냐? 그죠? 7.1078을 써라는 거죠. 곱하기 7.1078. 그래서 810만 원. 이게 바로 오늘부터라는 굉장히 얍시럽게 했지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야, 뭐 이렇게 좀 디테일해, 뭐 이렇게 얍시러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런 함정들을 너무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예제 9번 볼까요? 또 연금 복권에 또 당첨됐어? 연금은 자 2년에 한 번씩이야. 매년 말 100만 원씩. 그러니까 우리가요 1년이라는 개념에 너무 사로잡힐 필요는 없어요. 2년에 한 번씩이라는 거는 돈을 주는 시점을 1기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0기, 1기, 2기. 그러면 2년에 한 번인데 100만 원을 준대요. 앞으로 20년 동안. 그러면 10번 주는 거죠. 10번 주는 거는. 왜냐면 2년에 매년 말 주면 10번 주는 거잖아요. 대신 문제가 뭐냐면 얘는 2년에 한 번 주는데 현재 시장 이자율 보통 5%다. 보통 이제 어떤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요. 이런 이자율이 주어지면요. 연간 이자율이에요. 얘가 1년에 원래는 0.5년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2년을 1기간으로 봤으면 1년은 0.5기간이잖아요. 여기에 해당하는 게 지금 5%예요. 그럼 얘가 1년은요. 1 플러스 5%의 제곱 빼기 1을 하면 얘가 얼마냐? 10.25%죠. 지금 뭐냐? 2년을 1기간으로 봤을 때 요 2년 동안 적용돼야 될 할인율이 10.25%가 되는 거죠. 그러면 100만 원에다가 10.25% 아니지, 두 번 주니까 100 곱하기 PV IFA 10번 주는 거 10.25% 이렇게 하면 되겠네. 10번 이렇게 607.91.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화폐 시간 가치를 계산할 때는요 돈을 주는 시점을 한 기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한 기간이 1년보다 길면 이자율도 그 기간에 맞춰서 해주면 되고 한 기간이 1년보다 짧으면 이자율도 거기에 맞춰서 줄여주면 되는 거예요. 아휴, 이게 굉장히 강의 시간이 길었네. 우리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할게요. 네.